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초정밀 전목 로봇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초정밀 전목 로봇 제조 기술인데, 이제 전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체류를 접목하는, 자동으로 접목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출원, 특허 쪽을 보시면 2008년도에 하나가 출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저희가 출원이 됐고, 2016년도 출원된 건 이제 PCT까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08년도에 출원된 거는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출원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대한민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천지능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제 에너지환경공학과입니다. 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과체류 접목 대상 대상묘를 줄기의 절단면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절단면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접목시키는 이제 반자동 접목 제조 기술입니다. 기술 분류는 보신 바와 같고, 지금 기술 수준은 거의 이제 PCT까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보호, 전술적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하고, 이제 사실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좀 국가 진입까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국가 진입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계를 보시면 거의 이제 상용품화 단계까지 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사실 2008년도에 개발됐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2016년도에 다시 출원한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품화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육묘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묘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묘에서 잘못되면 이제 사실 몇 개월 동안 더 키워서 이제 작물을 수확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묘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육묘 시장이라는 게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10년도에 한 1,800억 정도 되던 게 13년도에 2,400억으로 한 30% 정도 증가했고요. 이제 농식품부에서 한 2023년 정도, 23년 정도 되면 한 4천억 정도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를 수출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좀 이제 시장 규모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육묘온실 개소수도 보셔도 이제 97년도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4년도 추산으로 약 한 290개 정도, 아마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농경위원회에서 이제 추산해가지고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290여 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전목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설 온실에서 재배되는 그러니까 과체류들은 대부분 접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60% 정도가 접목 재배를 하고 있고, 접목 비율을 보시면 바와 같이 이제 거의 수박하고 오이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접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과인 이제 토마토라든지 이제 가지 같은 경우도, 고추나 가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 이상 정도 수준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시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목을 하고 있지만,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토양 소독제로 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 근데 거의 사용을 못하는 식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품종 개발 아니면 접목인데, 품종 개발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목 쪽으로 많이 관심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접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아주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묘를 준비를 하고, 이거는 지금 박과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박과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오이나 수박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묘를 준비를 하면 대목하고 접수를 절단을 하고 접합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잘린 부분을 붙여서 이제 집게를 꽂아줍니다. 집게를 꽂아주고 나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새로운 트레이에다가 갖다 꽂아서 활착시 이제 뿌리라든지 이제 접합 부분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박과 같은 경우는 밑에 잘라가지고 하긴 하는데, 하고 이제 가지과 같은 경우는 보통 뿌리가 있는 상태로 접목을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빨갛게 표시되는 이 부분을 이제 반자동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건, 이게 건 10년 정도 동안 저희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직과하고 박과하고 겸용으로 되는 전목 로봇입니다. 전목 로봇이고, 시간당 한 600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0% 정도의 이제 인력 대체 효과가 있는데, 이제 조금 낮은다는 판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도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묘종 같은 경우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고르지가 않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찍어 나오는 제품들이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뭐 모종 같은 경우는 햇빛에 따라서도 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균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2008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상품화돼서 팔려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게 접목의 불량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주머니들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아직 좀 쓰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뒤에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좀 쓰고 있는 국가들이 몇 국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국가들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정밀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잘랐을 때 이 줄기가 조금 휘었을 때 정확하게 절단 부분을 붙여주는 이런 기술. 이거를 제일 이제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 기술을 좀 접목을 했습니다. 조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대목하고 접수를 잘랐을 때 절단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절단 부분에 가상적인 선을 그어서 그 가상적인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회전해서 이제 그 접합되는 부분의 회전각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쪽에서 접합하는 부분에서 회전각에 따라 약간씩 조정을 한 후에 이렇게 붙여주면, 일단 접합면은 정확한 부분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 활착이라든지 모종 생육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같은 경우도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빨라져 가지고 한 시간당 한 800개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기존 대비 한 33%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인력 대비입니다. 인력 대비 한 33% 정도 더 이제 이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전 기계와 마찬가지로 박과하고 가직과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좀 수출한 경우도 좀 1세대 로봇을 좀 수출한 경우도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쪽에 수출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손기술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다 이거 접목은 기계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시연회를 좀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2015년도에 열린 건데, 이제 세계 원예학회에서 심포지엄으로 전목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번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거기 가서 시연을 해가지고 좀 호평을 받은, 이제 학자들한테도 호평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특허 동향을 보시면 거의 이제 저희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존에 좀 개발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됐던 저희 거하고 이제 일본 장치들, 이 정도가 좀 검색이 돼서 저희하고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게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적용 분야도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할 때 같이 했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저희 실용화 재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박과라든지 가직과에 대한 육매장 쪽으로 지금 열심히 이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중기청에서 한 건데, 이만큼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 26,0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만 해도 한 2,000여 대 이상씩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조사된 자료이긴 한데, 이렇게 만약 이제 매년 이제 이런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몇 가지 종류의 로봇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과 전용으로, 그러니까 한 품종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가직과 전용, 이건 1인용인데 이것도 가직과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 겸용으로 나오는 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봐서 저희가 개발된 기종이 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기술 이전되어 있는 업체가 이제 사실 계속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1세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1대 정도가 외국에 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화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표로 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계획은 이제 사실 저희 농진청은 사실 R&D 기관이기 때문에 R&D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드리고 이제 실용 이제 사업이라든지 뭐 실용화 재단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술력을 계속 기술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좀 실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